자, APR 다시 또 이번 실적 발표 전까지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29만원, 지금부터 뭐 거의 한 30% 40% 상승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증시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쉬다 보니까 우리도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오늘의 공부도 한번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완전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그런데 들어가기 앞서 이거부터 볼 필요가 있겠죠. 내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명인제약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명인제약은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이가탄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자, 그리고 토요일날 보셨다시피 매력적인 가격이 포인트라는 걸 확인했었는데 기관이 엄청나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2000건의 기관이 참여했고 경쟁률은 500대 1, 기관 의무 가격이 무려 62%로 진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상단이 58,000원을 제시하는 수량이 95%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KB증권에서 진행하는 명인제약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균등 물량으로. 만약에 두 개 받는다면 충분히 10만원이 넘는 수익을 그냥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기릿은 당연히 청약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꼭꼭 청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경제가 좋다는 소식이 하락했다는 소식. 자, 어제 미국은 눈치가 없게 경제가 좋은 데이터를 꺼냈다고 합니다. 야, 경제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경제가 안 좋아야 증시가 오른다는 게 유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미국이 발표한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6% 상승했고요. 이는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가 좋았다는 건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왜 눈치 없이 그렇게 소비를 잘한 거야? 그러면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밖에 없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일단 오늘 밤입니다.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전망,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양자컴이 다시 상승 중. 요즘 미국에서 양자컴 관련주인 아이온큐 그리고 리게팅 컴퓨터 등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의 아이온큐 차트를 보면은 이미 전 고점, 올해 초 고점을 돌파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아이온큐에 대해서 나온 소식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아이온큐가 영국의 양자 컴퓨터 업체인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며 주가가 상승. 다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도 우리나라 양자모 관련주는 큰 반응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테마주로 보고 있었다 보니 그 열풍이 좀 지나간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증시가 워낙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안 쏠리는 모습입니다. 미국 양자 관련주만 잘 나오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이죠. 시진핑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여행 관련주, 중국 관련주가 조금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다음 달에 시진핑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펙 회의에 시 주석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며 협의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호텔 신라 등 좋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11만원. 삼성전자 목표가가 미쳤습니다. 이거 보면은 8만원에 하려고 하셨던 분들 매도 버튼을 잠시 숨겨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증권이 목표가 11만원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목표가 11만원을 제시한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일단 뭐 우리가 아는 내용이네요. 내년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AI 사이클만 돌면서 HBM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HBM이 끝이 아니라 DRAM 그리고 SSD까지 AI 사이클의 영향이 뻗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 수혜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HBM도 삼성전자 드디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HBM4는 다를 것이다. 삼전도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장기 상승을 예상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이 55조원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460조다 보니까 야, 이거는 퍼가 뭐 9밖에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나타나겠죠. 저평가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반도체 공부해야겠죠. 자, 다만 반도체 공부에 대해서 난 너무 딥한 공부가 싫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뒤쪽으로 좀 넘겨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위주로 보셨던 기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뉴스도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차라리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기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을 최대한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반도체의 주인공은 뭐냐?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자, 어제 증시에서 유리기판이 좀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유리기판주를 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기가비스, 요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기업은 시가총액이 4,600억으로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다만 이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매수 추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유리기판주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 뭐지? 이거구나. 그렇게 골랐다는 거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요 친구는 반도체 기판 검사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고 2년 전에 상장했고 상장 이후 지금까지는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왼쪽에 차트 보면 하락세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터양 만들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유리기판 관련주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유리기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유리기판은 일단 기판입니다. 김치찌개가 김치가 아니라 찌개인 것처럼 유리기판은 기판이겠죠. 그런데 또 기판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PCB, 리모컨 뜯으면 나오는 그 초록색 판때기, 그 PCB, 그리고 패키징 기판, 심택이 잘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MLB, 이수피탈시스가 잘한다고 하죠. 우리가 다 배웠던 그런 기판 관련이 떠오르는데요.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기존에 있던 이런 기판들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반도체 칩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기존 PCB로는 그 성능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자,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이제 기존의 기판보다 유리를 쓰는 게 어떻냐라고 말하면서 유리기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존 판때기가 아니라 유리로 하면 휘어짐도 적다고 하고요. 더 얇게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미세한 회로도 유리에 잘 새길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기존 PCB는 아스팔트 도로였는데 유리기판은 뭐 차세대 도로로 이제 차들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교통이 원활해지는 그러한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유리기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PCB 그 초록색 판때기 전부 다 유리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심택이 잘하는 패키징 부분, 그 부분을 유리기판으로 바꾸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대해서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초록색 판때기, 이게 뭐라고요? PCB입니다. PCB. 그리고 요거를 뭐 여러 겹 쌓아보면은 MLB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이수페다시스가 잘한다고 하고, 그리고 초록색 판때기 위에 은색 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반도체 칩입니다. CPU든 GPU든 메모리든 뭐든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초록색 판때기랑 반도체 칩이랑 그냥 냅두면은 그 길이 좀 애매하다고 했죠. 서로 연동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어주는 그 환승 센터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패키징 기판. 요 금색 테두리 있죠? 금색 테두리가 패키징 기판이고 심택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잘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패키징 기판 부분 있죠? 이거를 유리로 바꾸면은 유리 기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해가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심택의 사업이 위협받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아직은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유리기판은 아직까지 뭐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요. 내년이 되어야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렇다고 기존 기판 다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기존 기판이 쓰이는 곳이 따로 있고 유리기판이 쓰이는 곳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생각해서 올레드 나왔다고 LCD 안 쓰는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뭐 같이 공존하는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또한 유리기판도 기판이다 보니까 심택, 대덕전자 등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기가비스는 뭐하는 기업인데 유리기판 기대주의인지 한번 봤더니, 자, 기가비스는 일단 반도체 기판, 자동 광학 검사기 및 수리기를 제작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검사도 진짜 종류가 많네요. 이거는 반도체 기판을 검사하는 기업이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중요한 거는 유리기판 가공, 검사,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지만 유리기판을 만드는 기업한테 가공 및 검사하는 장비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유리기판이 관심을 크게 받았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SK가 이제 유리기판을 꺼내면서 엄청나게 기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가비스가 SKC의 유리기판 제조 공장에 필수적인 검사 장비를 실제로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가비스가 최근 조금 더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다만 여기까지 보다시피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바로 찍히진 않겠군요. 맞습니다. 일단 당장 뭐 올해 내년에 뭐 유의미한 실적이 찍힐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장밋빛이 좀 펼쳐지는 그런 섹터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만큼 실적으로 움직이는 그쪽보다는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더 있겠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실적을 보면은 2022년도에 이제 매출액 1000억 가까이 찍으면서 쭉 올랐다가 작년에는 260억까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변동도 좀 크구나. 다만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서 다시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 친구는 단기간에 그 실적보다는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기본 공부도 조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기회에 꼭 챙기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반도체의 그 사이클이 본격 시작이면은 사실 우리가 반도체로 돈 버는 게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남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면은 평생 써먹는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오늘 또 심플하게 정말 쉬운 것만 다뤄볼 겁니다. 왼쪽에 있는 요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 반도체의 기본 공정 크게 8개로 나눠지는 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글씨를 하나씩 읽어보면은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시가, 증착 이온, 금속 배선, EDS 패키징, 요렇게 8개로 나누는 거를 반도체 공정, 8대 공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웨이퍼 제조입니다.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반, 그러니까 뭐 빌딩의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봤던 그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랗고 웨하스처럼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고르게 줄을 그어 놓은 거, 그거를 이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산화입니다. 산화가 뭐냐면은 이 웨이퍼 만들었죠? 그 웨이퍼 위에다가 산화막을 쫙 까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표면을 보호하기도 하고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호막 씌웠죠? 그 다음에는 포토로 들어갑니다. 감광액을 싹 바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웨이퍼 깔리고 산화막 깔리고 감광액 깔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거기다가 빛을 쏠 거예요. 하지만 전부 다 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뭐 예를 들어서 기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판때기에다가 기린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파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빛을 쏴요. 그러면은 이 웨이퍼, 산화막, 감광액에 그 기린 그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가 포토,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4번 식각입니다. 식각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회로 패턴을 만드는 단계인데, 아까 빛을 쏴가지고 밑그림 그려놨죠? 그거를 파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5번입니다. 증착과 이온이 있는데요. 자, 이대로 냅두면 반도체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반도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방막을 씌우고 난 다음에 불순물을 주입해 전도성을 가지게 하는 이온을 주입을 하는 단계를 증착 이온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웨이퍼에 이렇게 이온이 들어가면서 전도성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전도성만 가진다고 끝은 아니겠죠. 이 친구들끼리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6번이 바로 금속 배선, 만들어진 반도체 소자들이 작동하도록 금속 배선을 연결하는 것을 금속 배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말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다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테스트해야겠죠. ED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 낱개로 웨이퍼 칩을 착착착 잘라 가지고
PCB 기판 위에 부착하고 포장까지 하고 또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여기까지를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보면서 기름들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름들 아마도 다 깔끔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GPT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GPT한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맞아? 라고 물어보면은 GPT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기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커롱 모빌리티 그룹이 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려 5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상승한 이유가 뭔가? 바로 코오롱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상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공개 매수가가 4,000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13,000원.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시장은 가끔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저도 언젠가 이 주식시장을 떠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지 못하게 그냥 며칠 만에 몇 배를 먹는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슬슬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잊을만 하면은 다가오는 실적 시즌. 지난 2분기에 서프라이즈를 냈던 친구들이 조정을 좀 받았다면은 다시 볼 이유가 있겠죠. 서프라이즈를 냈던 친구는 다음에도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봤던 그 자료입니다. 심텍, 에코프로비엠, 대신증권, 한원시스템, NC소프트, HD 현대해솔루션, YG엔터, S&T에너지, 효성, 한올바이오파마 요 친구들이 서프라이즈를 냈던 친구들인데요. 이번에도 낼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 야, 이거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쭉쭉 올라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신증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또 증시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모습, 한원 시스템이 살짝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관세 때문에 자동차 걱정이 나타나죠. 그 부분 때문에 하락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또 방향을 돌릴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게임주 우리가 뭐 계속 공부하고 있죠. 여전히 쭉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 HD 현대해솔루션도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좀 기어가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적 잘 나온 친구들, 2분기에 실적 잘 나온 친구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들 꼭 한번 공부해보시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APR 빼놓을 수 없겠죠.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자, 지난번 실적 발표의 주인공이었던 APR도 당연히 챙길 필요가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이 마침 APR의 목표가 29만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2배를 예상한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3배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보법이 다르죠. 화장품의 성장도 가파르고 디바이스도 여전히 잘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국내 매출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어디서 잘 나가나 미국, 일본, 중화권 순으로 잡히고 있다고 하네요. 자, APR 다시 또 이번 실적 발표 전까지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29만원, 지금부터 뭐 거의 한 30% 40% 상승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BBQ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될까? 자, 가끔은 저 길이 또 서울을 여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에 있으니까 서울의 분위기를 알 방법이 없네요. 여튼 이 소식이 BBQ에게는 좀 커 보이는데요. 한강버스가 생겼다는 거 아시죠? 내일부터 이제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선착장 5곳에 가면은 BBQ가 다 꽂혀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참고로 이 버스는 해외 여행 계획이 많이 찾을 텐데 그거를 타고 내릴 때마다 저 BBQ는 뭔데? 하면서 이제 관광하면서 그 눈에 많이 익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먹어보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마침 BBQ는 이미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BBQ의 실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은 덩달아 우리나라 푸차들의 기대감도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B2가 늘어나고 있음. 오늘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쭉쭉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신용을 하면 수익률이 2배 뭐 이렇게 말하면서 신용족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느덧 신용이 2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물론 과거 21년 때 그때 엄청난 동학김 운동이 있었을 때 25조 원까지 찍은 적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언제든 하락할 때 이 신용이 털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10%짜리 조정은 1년에 한 번, 20%짜리 조정은 2, 3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게 대부분
정상이라는 걸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는 거 꼭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하지 마시기 바래요. 마지막입니다. 러시아 원유 시설이 공격받았어요. 오늘 갑자기 유가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주요 정유 시설을 타격하면서 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걱정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유가도 실제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유가 관련주가 잠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의 본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